139번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법 또는 명령에 의한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된다. 하지 않을 수 있죠. 긴급 자동차는. 1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번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 접근 시 모든 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된다. 4번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 접근 시 모든 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1번 다음 중 서행하여야 할 장소가 아닌 곳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모든 도로에서 서행할 장소는 아니죠.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이라든가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라든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할 장소가 맞습니다. 143번 보시겠습니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입니다. 용달 화물 자동차가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긴급히 운행하는 경우는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가 없는 경우죠. 144번 주차란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거나 또는 그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인데 기타 사유로 차를 일시 정지 상태로 두는가, 이것은 주차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146번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정차 및 주차는 허용이 된다. 1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령에 의한 정차 및 주차는 허용이 된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정차 및 주차는 허용이 된다.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정차 및 주차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0번 다음 중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을 넣은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아니겠습니다. 여기는 답이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용 방화물통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데 소방용 방화물통은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2번 도로 노상 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정차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158번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중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은 물었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지정한 곳. 이거는 경찰청장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되죠. 159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정차 방법 및 시간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모든 차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161번 주차를 위반한 차가 교통위험을 초래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는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2번 헌병 모범 운전자는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도지사가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시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는 시군 공무원은 이동을 명할 수 있다. 162번 보시겠습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이동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 및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문제가 낱말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3번 보시겠습니다.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답은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164번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 부담자와 징수를 위한 적용 법령의 연결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차의 사용자 행정대집행법을 적용을 하죠. 165번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 방법이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1번으로서 공탁법에 따라 금액을 공탁한다가 맞습니다. 166번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경찰청장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169번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교육 주기 및 시간이다. 틀린 것은 4번으로 정기 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기 교육 시간은 4시간이 아니고 8시간이죠. 8시간이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려서 틀린 걸로 답입니다. 170번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교육 과목 및 내용이다.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차량 정비 실무, 정비 실무 과목은 없습니다. 교통관계법령, 주정차 위반 단속 실무, 안전수칙 등이 있죠. 172번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 지방경찰청장은 대행법인 등을 지정할 수 없죠. 경찰서장, 시장 등 도지사는 대행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73번 주차 위반 차의 견인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 법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 요건 구비한 개인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174번 주차 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에 대한 조치권자가 아닌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시, 군 공무원,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은 조치권자가 해당이 되죠. 175번 주차 위반 차의 견인하려는 경우 도지사, 시장 등 경찰서장의 조치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차를 견인한 경우 48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게 틀린 답이죠. 176번 보시겠습니다. 차를 견인 보관 중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견인한 날부터 며칠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14일간이 답입니다. 4번 2주간 공고 14일간. 178번 공고 기간이 지나도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도지사, 시장 등 경찰서장의 조치사항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2번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79번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차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차의 등록 번호, 차종 및 형식, 2번 위반 장소, 3번 보관 일시 및 장소는 등기 우편으로 통지할 사항이죠. 그러나 4번 통지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21일은 1월이 지나도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때가 맞겠습니다. 180번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권자가 아닌 사람은 그랬습니다.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지방경찰청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184번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시장 등 반환권자의 조치사항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2번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해야 된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령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소요 경비를 징수하여야 된다는 맞죠. 3번 소요 비용을 징수 경우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된다. 네 번째,
소요 비용의 산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5번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아닌 것은 입니다. 대행법인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1번입니다. 사무소 차의 보관 장소와 구급차 간에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이렇게 했는데 사무소 차의 보관 장소가 구급차가 아니죠. 견인차 간에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맞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번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사무소 차의 보관 장소와 견인차 간에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이렇게 돼 있죠. 188번 보시겠습니다.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지정권자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차의 견인 보관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지정권자는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이 해당되고 일본의 지방경찰청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191번 대행법인 등이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금액의 범위이다. 옳은 것은 여기서 답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194번 대행법인 등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2번인데 관련법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지정 취소 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에 12개월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1번 지정 취소권자는 경찰서장, 시장 등이다. 3번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지정 취소권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00번 보시겠습니다. 차의 운행,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에서 주정차 시 차의 등화인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입니다. 커브길 및 내리막길 이건 등화를 켜야 할 경우가 아니죠.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밤이죠. 이게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안 등에서는 등화를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 밖에 등화를 켜야 할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202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등화 종류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 견인되는 차는 차폭등, 미등, 번호등만 켜야 됩니다. 실내 조명등은 해당이 없는데 실내 조명등을 넣어놨기 때문에 답은 틀린 답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승합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실내 조명등을 켜야 되고요. 온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조등, 미등을 켜야 됩니다. 203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에서 정차 주차 시 자동차의 등화 종류이다. 틀린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은 2번입니다. 이륜 자동차는 후사 반사기를 포함한 미등, 전조등이 돼 있는데 후부 반사기 포함 미등만 해도 전조등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겠습니다. 1번 이륜 자동차를 제한 자동차는 미등, 차폭등을 켜야 되고, 3번 온동기 장치 자전거는 후부 반사기를 포함하는 미등을 켜야 됩니다. 4번 자동차 등 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를 점등을 해야 됩니다. 204번 보시겠습니다.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방법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4번입니다.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위로 유지해야 한다. 계속 위로 유지하면 안 되죠. 복잡한 빈번한 곳에서는 하향을 해야 되고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바퀴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바퀴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끈다. 205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에서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경우의 신호 시기 및 방법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5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좌우회전한 경우에는 그 교차로 가장자리 30m 이상의 지점에서 일반 도로에서는 신호를 해야 된다. 208번입니다. 정비 불량차에 대한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그 운전을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답은 2번 지방경찰청장입니다. 210편 정비 불량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정비 불량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자는 시군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찰 공무원이죠. 정비 불량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2번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때는 행정자치구령이 정하는 정비 불량 표지를 자동차 등의 안면 창 유리에 붙이고 정비 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정비 명령서에 의한 정비가 확인되었을 경우 보관 중인 자동차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번 정비 명령서에 의한 정비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사용 정지 통고서를 교부해야 된다. 211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은 4번 지역사회 홍보 및 협의에 의한 외부 광고를 한 자동차는 해당이 없죠. 해당되는 것은 1번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3번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그림, 기호 또는 문자,
표지 등을 한 자동차는 운행 금지에 해당되죠. 212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응 안전기준이다.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답은 4번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이 아니고 이내여야 됩니다. 216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도로에서 3명 이상이 공동으로 3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공동위험행위죠. 공동위험행위인데 3명 이상이 아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여기는 틀립니다. 2번에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3번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7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난폭운전 금지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난폭운전이 금년도 2월 12일 시행이 되고 있죠. 12일부터. 여기에서 틀린 것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만 원이 아니죠.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일본의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 2번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9가지 유형을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이렇게 어떤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문제에서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난폭 운전을 했을 경우에 형사입건돼서 불구속된 경우에는 40일 정지가 들어가고요. 구속됐을 때는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18번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답은 4번 경찰 공무원입니다. 시군구 민생사법경찰관, 시군구 공무원,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이 맞는 답이죠. 219번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일시정지의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인데요. 지하도,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지체장애인,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일시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4번 문장에서 얼핏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맞는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은 없는이죠. 없는.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이죠. 이건 없는이죠. 없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보행자죠.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3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영유아 및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주의 환기 등의 그 책임권자는, 주의 환기를 시켜야 할 사람은 묻는 거죠. 여기에서 답은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 226번 보시겠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이다. 옳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이건 정상적인 운전이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1번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산부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한 때, 또 3번 신장, 비만, 기타 신체 등 사유로 인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한 때, 4번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228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안면 착유리 40% 미만 1번 이랬습니다. 40%가 아니죠. 여기는 70%입니다. 이 문제에서 답은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미만, 맞습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2번 답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230번입니다. 운전자가 정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불법 부착장치의 기준 장비가 아닌 것은, 운전자가 장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 부착장치의 기준 장비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에 경찰관사가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2번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3번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 또는 안전기준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불법 부착장비가 해당되죠. 네 번째, 경호용, 구급용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비상등. 이건 불법 부착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